속보입니다. 프랑스 문화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취재한 유명 언론에서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 속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다니엘 조르탱입니다. 서양 음악 전공자인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등 유명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한국 음악, 그게 뭐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듣기 싫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케이팝에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지? 한국 음악 때문에 사람들의 음악 수준이 낮아진 것 같아 경멸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한 노래를 음악이란답시고 내세우는 한국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렇게 유세를 떠나요? 심지어 역사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노래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다니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는 윅상부르 정원에서 소나타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점점 관중들이 모여들었고 서양 클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젊은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 명이 부탁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불같은 화가 났습니다. K-팝이라니. 그들은 정말 음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계속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연주가 끝난 후 저의 오랜 친구인 마가렛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완고해 다니엘. 언젠가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마가렛,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가장 경멸했던 한국 음악이 제 음악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마가렛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2장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센 강변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리는데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직접 찾아온 거죠. 파리에는 늘 훌륭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니까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공연인지 물었습니다. 마가렛은 말했어요. 센 강변에 문화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가 프랑스 순회 공연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죠. 남송미라는 성악가의 공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가짜라고, 진짜 예술이 아니라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마가렛은 한숨을 쉬며 제가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마가렛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들어볼 필요도 없어. 서양 클래식의 깊이와 위대함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저 단순한 멜로디에 이상한 발성 기법만 있는 공연이라 생각했죠. 마가렛은 그런 제가 답답한지 진정한 음악가라면 모든 음악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음악가는 가치 있는 음악과 가치 없는 음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마가렛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넌 정말 실수하는 거야, 다니엘. 오늘의 콘서트가 너의 음악 인생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했어요. 오늘 저녁엔 쇼팽을 연습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마가렛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한다며 딱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정말 싫어한다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했죠. 마가렛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별로면 중간에 나오겠다고 경고했어요. 마가렛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오늘 밤 뭔가 특별한 경험을 겪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마도 서양 음악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확인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마리와 함께 센 강변의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마가렛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입구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있었죠. 남송미 아리랑의 울림이라는 제목의 콘서트였습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나에게 마가렛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래봤자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객석으로 안내했어요. 공연장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도 꽤 보였죠.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더디게만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지 궁금했습니다. 이윽고 불이 꺼지고 저는 팔짱을 끼고 뭐가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악기들을 들고 광대처럼 몰려 나올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조명이 비춰지고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무대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남송미였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저는 소위 한국 음악이 서양 클래식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할 요량으로 별 감흥 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송미가 마이크 앞에 서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첫 곡으로 한국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을 들려주겠다고 했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들어보자. 이후 남송미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지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맑고 깊었어요. 처음엔 단순해 보였던 멜로디는 들을수록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고조되는 선율.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가슴을 파고드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건 그저 낯선 음악이라 신기한 것뿐이야. 클래식에 비하면 깊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송미의 목소리가 더 높이 솟구칠수록 제 마음의 방어벽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음색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음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죠. 알 수 없는 현상에 문득 마가렛을 힐끗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아리랑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청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남송미의 노래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남송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클래식을 들을 때만 느꼈던 그 전율이 아리랑을 통해서도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더니 이윽고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 역시 함께 일어서 있었죠. 함께 박수를 보내던 마가렛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윽고 콘서트는 끝났고 공연장을 나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마가렛은 이런 저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갇혀있던 음악적 편견의 벽이 조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센 강변을 걸으며 물가에 비춰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죠. 걷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지만 이상하게도 쇼팽이나 베토벤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의 멜로디를 재현해보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의 세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새 아리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도 여전히 그 노래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피아노를 끌고 윅상부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바흐의 전주족을 연주할 계획이었어요. 전날 밤의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고 싶었죠. 피아노 설치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벌써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악보를 펼친 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죠? 나도 모르게 고흐의 전주곡이 아닌 아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야, 나 왜 이걸 연주하고 있는 거지? 당황해서 손을 멈추려 했지만 제 손가락은 자기 의지를 가진 듯 멜로디를 계속 흘러보냈어요. 마치 제 영혼이 그 노래를 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그 선율이 연주하는 내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클래식 경험이 녹아들어가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죠.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늘 연주하던 클래식 곡들을 들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관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주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 관광객들, 심지어 주변 상점 주인들까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 신기하게도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 모든 구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왔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남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중년의 노신사가 관객들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들었던 거와는 다르지만 아리랑 특유의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번엔 관객이 되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려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단순하고 깊은 아리랑의 멜로디 연주는 그분의 노래에 응답이라도 하듯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윅상부르 광장을 가득 채웠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가슴을 가득 채우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다시 연주할 생각으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남송미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저를 감동시킨 제 마음의 음악의 편견을 허물어준 바로 그 성악가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엣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송미의 목소리에 맞추어 반주하듯이 그녀가 높은 음을 낼 때는 화음을 부드럽게 깔아주고 낮은 음역대에서는 풍부한 베이스 라인을 더했죠. 우리의 음악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리 피아니스트와 전문 성악가의 즉흥 협연이라니, 그것도 아리랑 곡으로 연속으로 말이죠.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을 넘어서 감동의 빛이 서렸습니다. 남송미와 제 음악이 윅상부르 광장에 울려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어요. 관광객들,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 주변 카페의 손님들까지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점차 그들의 눈빛이 바뀌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제가 느낀 그 깊은 감동으로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자국의 민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상점가의 한국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면 아리랑을 한 번 더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제 저라면 분명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리랑 콘서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한국인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윅상부르 광장에는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노래했어요. 고국을 떠나 파리에 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피아노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남송미는 이 즉흥적인 합창단을 이끌며 더 풍부한 화음과 변주를 더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아마추어 합창단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이윽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광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콘서트홀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몇몇 외국인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음악의 언어는 정말 국경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남송미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오늘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의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20여 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점점 템포를 늦추며 마지막 화음을 준비했어요. 남송미도 제 의도를 읽고 합창단을 이끌어 완벽한 피날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스며들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연신 원더풀을 외쳤어요. 윅상부르 광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눈물을 닦고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아리랑으로 시작된 윅상부르 광장은 즉흥적인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 남송미와 함께 시작된 작은 합창은 이제 거대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송미는 자연스럽게 이 즉흥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리랑의 멜로디에 맞춰 허밍을 하거나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부드럽고 잔잔하게 합창단의 에너지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광장 주변의 카페 손님들도 물건을 진열하던 상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아예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경찰관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즉흥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공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죠. 남송미의 제안으로 더 느리고 서정적인 버전의 아리랑을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버전은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조차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프랑스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즈음 저의 피아노 연주는 그들과 함께 절정에 다다랐어요. 남송미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 솟구치며 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리는 거대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제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했어요. 남송미와 합창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리랑의 멜로디가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젠 그 노래가 제 일부가 된 것처럼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은 제 영혼에 제대로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즉흥 공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리랑은 이제 한국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저의 공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칸타타와 쇼팽 사이에 아리랑을 연주했고 점차 다른 한국 노래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송미에게 연락해 몇 가지 한국 전통곡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점점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음악에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국 음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윅상부르 정원에서의 연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다음에 아리랑을 연주하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다음에는 고향의 봄을 들려주었어요. 이전과 다르게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며 사진도 찍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노래가 파리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감동하며 풍성한 팁을 남겨주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음악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연결감이었어요. 한국 노래로 이어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문득 처음 아리랑을 부르던 중년의 노신사분이 생각났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던 그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었거든요. 당시에는 그저 아리랑이라는 한국 특유의 선율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고난과 애환 담은 희망의 노래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마가렛이 제 연주를 보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고흐의 칸타타에서 아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가렛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클래식만이 최고라고 말 못하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어, 마가렛.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알게 되었어. 내 덕분에 나는 한국 음악을 알게 되었고 한국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어. 고마워, 마가렛. 마가렛은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에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뿐이야. 제 음악적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음악이란 결국 누군가에게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것이 세련된 클래식이든 단순한 민요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세계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의 탱고, 스페인의 플라멩고, 인도의 라가. 각 문화마다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했어요.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협했던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죠. 이제 저는 매일 연주에 아리랑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의 즉흥 합창을 떠올렸습니다. 남송미와도 친구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모여서 연주와 노래를 했습니다. 그녀가 제 연주에 참여해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녀의 공연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만남은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융합한 독특한 공연을 만들어갔어요.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아리랑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멜로디는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음악을 통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아주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리랑은 제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가렛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다니엘, 너 유명해졌어. 너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난리야. 누군가 윅상부르에서의 즉흥 아리랑 공연을 SNS에 올렸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댓글에는 한국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 후 한국의 공연 기획사로부터 아리랑 투어를 제안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 음악에 매료된 저는 곧바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는 참 특별했어요. 무대에 올라 아리랑의 첫 음을 연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한국 투어는 대성공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죠.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 버전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로 열렸어요. 수만 명이 모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프랑스에서 합창을 했던 중년의 노신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노신사분과 한국의 아리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었어요. 아리랑은 한국인의 삶과 함께 해온 역사적인 발자취입니다.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아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연주할 때마다 아리랑으로 시작하고 아리랑으로 마무리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세계적 언어였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널리 퍼져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리랑. 감동 속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